여러분 모두들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세력이 되고 싶은 세력이가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시작하기 전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네요. 우리 미수도 집에만 있었는데 감기에 걸리게 되어 얼마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다행히 음성이 나오게 되어 한시름 놓았지만 감기에 걸려도 코로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먼저 나더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내길 바라며 영상 시작할게요. 모두들 저번 시간에 분석을 했던 신세계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시간에는 5G 관련주인 솔리드에 대한 기업 분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이전에 5G 관련주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으며 예전 강의 중에 RF텍에 관한 분석 또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한 번씩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열심히 하는 세력이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솔리드에 대한 기업을 분석하러 가볼까요? 우와! 뭔가 바뀌지 않았나요? 저도 조금은 더 나은 영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찡긋! 그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 같이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솔리드가 뭐하는 회사인지 알기 위해 사업 내용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로 솔리드의 재무제표에 관해 알아볼 것이며 다음으로는 솔리드라는 기업에 대한 공시는 무엇이 있는지 또 뉴스에는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분석하고 난 결론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간단하면서도 핵심만 콕콕 찍은 강의가 아닐까요? 무슨 근자감이냐고요. 책 너는 두고 봐요. 그럼 기업 분석 이제 시작합니다. 솔리드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91.6%가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국내에 유일하게 이동통신 3사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 모든 통신사에 장비를 납품한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다가왔는데요. 이 사실은 저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았던 사실이며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메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통신 장비 시장 역시 기존의 통신망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에 따라 2020년부터 5G 상용화를 하며 유무선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들만 살펴봐도 앞으로 5G의 시대가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통신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바로 무선통신과 유선통신으로 나뉘게 됩니다. 무선통신 사업의 경우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국내와 해외로 나뉘게 되며 우선 국내를 살펴보시게 되면 2019년도 상반기부터 인구 밀도가 높은 주요 도시들을 시작으로 상용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으며 향후 2022년까지 전국망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공공 와이파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즘은 버스를 타게 되어도 버스에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공 와이파이 또한 안전성이나 국가전환망 구축을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투자가 예상이 되며 지속적인 사업기회 모색을 통한 시장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의 경우 인빌딩 시장을 중심으로 통신 장비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주로 건물 안에서 무선 데이터의 70%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빌딩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본격적인 5G 상용화를 통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또한 이미 솔리드라는 기업의 경우 해외 사업자의 통신 환경에 맞춘 인빌딩형 제품들을 통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유선통신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유선통신 사업의 경우 국내 실행 시장 규모가 장비 기준으로 약 3천억 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5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4G 전송 장비 공급에 더불어
5G 네트워크 전송 장비에 PON이라는 기술을 적용하여 5G PON 이외에도 5G MUX 장비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2019년도부터 납품이 되어 왔으며 검증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5G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외에도 다른 기업들 또한 5G 시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다음으로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러 가실까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재무제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차트도 잊지 않고 가져왔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시나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며 재무제표 분석 바로 들어갑니다. 솔리드의 시가총액의 경우 5,145억 원이며 발행 주식은 5,218만 5,175주라고 합니다. 이 중 외국인의 보유율 또한 3.7%이며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코스닥 상위권에 속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PER의 경우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적자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PBR의 경우에는 4.56이며 장부상 기록된 가치보다 4.5배 정도 높네요. BPS의 경우에도 2,161원으로 현재 주가가 9,860원이니 4.5배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게 될 경우에는 높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PCR의 경우 마이너스 109.48로 주가의 현금 흐름 비율이 마이너스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마이너스라는 점은 어느 정도는 유의하셔야겠죠? 다음으로 EV/EBITDA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72.6인데요. 이는 지금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생각하는 두 원인으로는 코로나가 있고 또 5G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EPS를 보게 되시면 마이너스 214원으로 회사가 적자이니 당연히 마이너스일 것이며 회사가 적자일 때 PSR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솔리드라는 회사의 경우 3.23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5G라는 산업이 계속 진행 중이며 이를 준비하는 회사들의 경우 아직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5G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면 충분히 이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며 항상 모든 투자에는 기다림이 필수라는 말을 들으며 재무제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솔리드에 관한 공시와 뉴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저기 졸고 있는 미수 친구 신용이 일어나서 읽어봐. 책이 없다고? 후, 뒤에 나가서 서 있어. 자, 다시 시작할게요. 2020년 5월 13일에 전환사채를 100억 원 청구하였다고 하며 이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기 일은 2022년 5월 20일이며 연구개발비와 원자료 매입들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 9월 25일의 경우 SK증권의 18년도 4월 5일에 체결된 담보 제공 계약을 정정하였는데요. 담보 설정 금액이 약 43억 원에서 약 79억 원으로 늘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8월 28일에는 KT에 약 92억 원 정도 5G 광중계기에 대한 계약 기간을 21년 3월 31일로 연장을 하였으며 20년 12월 24일에는 LG U+에 약 82억 원에 달하는 계약 기간을 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12월 30일에는 싱가포르 솔리드 기어의 지분 100%를 109억 원에 취득하였으며 주주 배정과 유상증자를 통해 한 것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 확충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1월 8일에 담보 제공 계약을 해제를 하였는데요. 이는 18년도 4월 5일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전액 상환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빌렸던 것을 갚았다는 것이며 약속은 잘 지키는 것 같네요. 자, 벌써 끝이 왔네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솔리드라는 기업에 대해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우리는 현재 5G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는 5G가 기반이 되는 사회를 살게 될 것이며 솔리드뿐만 아니라 5G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솔리드의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3사에 유일하게 장비를 동시 납품하는 업체이며 국내 시장 규모의 약 3천억 원 중 55%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회사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5G를 준비하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이상 안절부절하며 있기보다는 믿고 기다리는 참을성 또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며 결론을 지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항상 열심히 하는 세력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자가 되고 싶은 세력이 되고 싶은 세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